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근황이 포착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곳의 전단지가 굉장히 화제라고 해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홍보 전단지가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 네. 가수 탁재훈 씨가 어머! 나온다. 가수 류지강 씨가 나온다는 어머! 겁니다. 물론 이제 류지강 씨도 원래 미스터 트롯으로 뭐 동굴 보이스에서 인기가 많지만 탁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그렇게 뭐 20대, 30대는 아닌데도 이렇게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탁재훈 씨에 대해서 돌싱 포맨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저는 30세 이하 손님은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이 문구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아래에 보니까 지역이 경남 김해에 있네요. 경남 김해 나이트클럽에서 저 두 분이 아마 이제 출연하셔서 이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여흥을 돋아주시는가 봐요. 그런데 언뜻 봐서는 우리가 홍종성 기자님, 예능 프로그램에서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저 포스터를 보고 혹시 자세히 보면 탁재훈이 아니라 턱재훈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속사에 확인을 해보니 그러셨어요? 간 게 맞더라고요. 오. 경남 김해도 갔고 통영도 갔는데 그래요? 네, 그 지역에서 이 아름아름 요즘 예능에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핫하던데 좀 와주실 수 없어요? 요청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뭐 주마다 날마다 가는 건 아니고 올해 들어서 두어 번 이렇게 경상도 지역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탁재훈 씨 요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요즘 사실 예능에서 어떻게 보면 말만 하고 있잖아요. 탁재훈 씨 원래 가수였습니다. 컨츄리 꽃구일 뿐 아니라 솔로 포크 가수도 했었던 가창력 있는 가수예요. 그래서 이 또 가서 노래를 할 수 있다, 이게 또 매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대를 하고 나니까 가수로서의 행보도 좀 모색해봐야 되겠다. 이러다 앨범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출퇴근할 때 이 온라인 영상으로 탁재훈 씨 뭐 예능이나 이런 거 나오는 장면 보면 진짜 입담이 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입담이 뛰어나시던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진짜 와주세요 하는 러브콜 많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죠.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가 유명하다는 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인지도가 높을수록 부르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근데 탁재훈 씨는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메리트인데 말까지 잘하니까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자로서 부르기도 하고 가수로서 부르기도 하고 원래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중국 같으면 한 번 부르는데 행사 출연료가 뭐 15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15억씩 나오진 않지만 몇천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어느 가수가 수도권 나이트클럽에 하루 동안 이벤트 출연했는데 그때 1억 원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 네. 방금 나온 나이트도 보니까 오픈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개장 이벤트인 것 같아서 어쩌면 출연료가 상당히 될 가능성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 포스터 한 장이 뭐 이제 담벼락에 붙은 것 같습니다만 저 포스터 한 장이 괜한 오해를 불러올까 봐 한번 여쭤볼게요. 전혜연 평론가님. 저 사진이 올라온 그 게시물의 댓글을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앞서 열심히 사네라고 말하신 분도 있지만 요즘 탁재훈 밤무대 뛰어? 요즘 형편 어렵나? 이런 글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지방에 가서 열심히 또 공연하고 팬들 만나는 걸 우리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탁재훈 씨는 경력이 무려 27년 차 방송인이고요. 워낙 입담도 좋지만 사실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극장 가서 봤는데 가문의 영감, 맞아요.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가수로 또 진행자로 영화 배우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맞아요.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그 소개글이 너무 재밌습니다. 악마의 입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매콤하고 독설을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탁재훈 씨가 마이크 한 번 잡으면 아마 좌중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분위기를 다 좌지우지할 텐데 많은 분들이 탁재훈 씨를 그저 요즘은 방송인으로만 기억할까 봐 탁재훈 씨의 녹슬지 않은 노래 실력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치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2007년도, 8년도 때 최고의 전성기를 비즈니스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개인적인 어떤 내 마음은 굉장히 황폐했었어. 개인 어쨌든 그런 가정사가 있었어. 지금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뭐든 일이든 생명이든 뭐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지금은 또 너무 쉽게 잊혀지고 너무 쉽게 또 소비되고. 소비되고 이런 게 너무 좀 그쵸. 황망하고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저 얘기를 사실 꺼내기 어려운 지금 솔직한 개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 얘기 듣고 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탁재훈 씨가 줄곧 예능 활동 왕성하게 쭉 해왔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9년 전에 제주로 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모두 접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9년이나 됐는데요. 그때 이제 내려갔을 때 제주도에서 이제 자리 잡고 제주도 주택에서 이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탁재훈 씨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립무원에 빠져 지낼 때 위로가 되어준 곳이 제주였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시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웠는데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우연히 갔다가 그때 수중에 들고 있던 돈이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쿨에 이재훈 씨가 제주도에 산다는 걸 알고 같이 밥을 먹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은 사장님을 알게 됐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계약을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니 내가 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주도 집을 사느냐 못한다 했는데 이 사장님이 이제 사정을 들어보고 그럼 500만 원으로 일단 계약을 하라 하고 이제 3년 반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요청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도 이 사장님이 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나중에라도 더 활동을 하게 되면 갚겠지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배려를 받았던 탁재훈 씨였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 아닐까 합니다. 그 사장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사실 이 집 살 능력 안 되면 사지 말아요. 그냥 헌물만 켜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할 수도 있는데 탁재훈 씨 본인이 보증수표잖아요. 탁재훈 씨를 믿고 선뜻 이렇게 내어주신 그 사장님의 마음 참 감사한데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탁재훈 씨한테 그럼 아들 하나만 있는 거예요, 슬하에? 딸도 있습니다. 그래요? 성인이 된 딸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최근에 딸을 보러 미국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탁재훈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 갈 때 현빈, 손예진 부부가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그래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방탄소년단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대박. 그래서 현빈, 그 손예진, 방탄소년단한테 모든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가면서 나는 모자도 안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더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 미국에서 나를 알아봐 준 건 내 딸밖에 없었다.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담이네요. 우리한테 뭔가 우픈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웃음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 포스터 한 장 얘기가 이까지 왔는데 포스터 얘기하다 보니까 홍종성 기자님 탁재훈 씨 옆에 그 동굴 꿀보이스 유지광 씨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뭐 트로트 열풍을 넘어 광풍을 일으켰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 류지강 씨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 동굴 같은 저음에다가 부드러운 미소. 사실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높은 순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코로나19에도 활동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개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일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요새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이제 재개를 하고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류지강 씨가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제 조금씩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류지강 씨뿐이 아니라 지금 많은 가수들이 행사가 전무하다가 이제 조금씩 기지개 펴고 있는 단계입니다. 겨우 이제 숨통이 트인 단계일 거예요. 오랜만에 근황을 전하는 유지광 씨, 최근에 MBN에서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따로 나왔습니다. 혼자 이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아직 집은 못 해드렸지만 제가 아버지께 부모님께 카드를 드리면서 마음껏 쓰시라고. 너무 좋아.
근데 저는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은 잘 안 쓰세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이 돈을 쓰겠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카드 내역이 뜨니까 제가 그래서 현금으로 드려요. 이렇게 현금으로 쓰시라고 필요하면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픈 거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네.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이건수 교수님, 참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효도하면 그래 내가 너를 이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카드도 못 쓰신대요 세상에. 저런 마음 보면 참 저런 마음 자체가 되게 감동이고 그러니까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저런 마음으로 좀 부모님한테 좀 잘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네. 정말 좋은 인성과 네. 저런 인품으로 하기 때문에 인기도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지금 유지광 씨를 오늘 이만큼 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홍종성 기자님, 연예인분들이 다 열심히 사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가 쉽지는 또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예인분들 보면 다 좀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지광 씨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그래서 본인이 운동을 좋아했지만 운동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생업에 나선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돈을 버니까 저렇게 아버지한테 카드도 드리고 현금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예전에 하루에 4만 원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배 늘었다. 또 예를 들면 10배, 뭐 실제로 뭐 10배 아니라 4만 원에 100배, 1000배 버는 연예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또 10배가 유지광 씨는 굉장히 감사한 게 사실은 내 외모나 목소리가 옛날 스타일인데 시대를 잘 만나서 요즘 이렇게 트로트도 열풍이고 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것 같다, 사랑받는 것 같다,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좋은 일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유지광 씨의 그 겸손함 많은 팬분들이 또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